1985년 4월, 저는 23살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고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다가왔습니다. 그건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말하려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혼자 견디고 계신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봄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 63세 박미선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려다 다시 내립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보입니다. 하얗게, 너무나 하얗게 피어 있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손녀 지우가 카메라 뒤에서 묻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40년간 숨겨온 이야기를 이제 꺼내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갑니다. 1985년 4월,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당시 23세였던 박미선은 청주의 한 사범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고향집에 내려왔습니다. 낡은 기와지붕의 집 마당에는 살구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매년 4월이면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미선아, 왔니? 어머니 김순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에 나왔습니다. 50세, 동네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부지런한 여자였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밤 9시에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나무꽃 예쁘다. 미선이 살구꽃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올해 유난히 많이 폈어. 아버지가 좋아하실 텐데 내일 모레나 들어오신대. 아버지 박종수는 장거리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55세, 주로 서울 마이너스 부산 노선을 오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렀습니다. 그나마도 하루 자고 다시 떠났습니다. 미선은 네 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큰오빠 박민호는 29,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웃을 때도 크게 웃었습니다. 동네에서 박신의 큰아들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둘째 박민수는 27, 읍내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식사 때도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둘째라고 불렀습니다. 셋째 박민재는 25, 읍내 공장에 다녔습니다. 세 오빠 중 미선과 나이 차이가 가장 적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같이 놀았습니다. 미선이 초등학교 다닐 때 민재는 자전거 뒷자리에 여동생을 태워주곤 했습니다. 미선이는 우리 집 공주야.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새 아들 뒤에 딸 하나, 1960년대 농촌 마을에서는 드문 조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애지중지했습니다. 출장 갈 때마다 사탕을 사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는 새 구두를 사주었습니다. 미선은 밝은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반장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합창부에서 노래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을 때 온 동네가 축하했습니다. 박신의 딸 대학생 됐대. 반찬 가게 손님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사범대 나오면 선생님 되는 거지? 우리 미선이 잘 됐어.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열심히 운전했습니다. 딸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1985년 봄 미선은 3학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면 교생 실습을 나갑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연습을 합니다. 미선은 기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 될 거야.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방학 동안 미선은 집에서 쉬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가게를 도왔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고 가끔 배달도 갔습니다. 저녁이면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없는 날이 많았지만 어머니와 오빠들, 미선이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미선아, 학교 어때? 민재가 물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짧게 대화했습니다. 좋아. 다음 학기 교생 실습 나가. 어디로? 아직 몰라. 청주 쪽 초등학교일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오빠였습니다. 4월 중순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미선아, 엄마 가게 좀 봐줘. 저녁 7시쯤 올게. 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다녀오세요. 미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점심 그릇들이 개수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살구꽃이 보였습니다. 꽃잎 몇 개가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설거지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라디오에서 유행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미선은 돌아봤습니다. 큰오빠 민호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오빠?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두 발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개수대에 닿았습니다. 미선아. 민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되더니 많이 컸네. 그 말과 함께 민호의 손이 미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뭐해? 미선이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힘이 셌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둘째 민수였습니다. 미선은 안도했습니다. 둘째 오빠가 말리겠지.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7시에 오신대. 민수가 말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미선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 번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오빠 민재였습니다. 25살 자전거 뒷자리에 여동생을 태워주던 오빠였습니다. 민재 오빠. 미선이 그를 보며 애원하듯 불렀습니다. 민재는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에서 살구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노래를 틀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흘렀습니다. 설거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23세 박미선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비명이 오래된 기와집 부엌에 갇혔습니다. 살구꽃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의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살구꽃이 모두 지고 여름이 왔습니다. 1985년 6월 제천은 습하고 무더웠습니다. 미선은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이번 주는 집에 있어라. 엄마 가게 일손이 부족해.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왜요? 라고 물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식탁 건너편에서 미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미선은 압니다. 경고였습니다. 말하지 마라. 학교 가지 마라.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방학인데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친구들은 안 만나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부산과 서울을 오갔습니다. 집에 오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 그나마 하루 자고 떠났습니다. 그 하루만 미선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학대는 반복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어머니가 반찬 배달을 갔습니다. 민호가 미선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육학 책을 펼쳐놨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가주세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민호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오빠, 제발. 시끄러워. 민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민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요일 저녁 아버지가 출장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가게 야간 정리를 했습니다. 새오빠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습니다. 야구 중계였습니다. 미선아, 나와. 민수가 불렀습니다. 미선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롱을 문 앞에 밀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민호가 어깨로 문을 밀었습니다. 장롱이 쓰러졌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토요일 새벽 미선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통장, 학생증. 조용히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민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디가? 화장실. 거짓말. 민재가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가방 속 옷가지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도망가면 아빠한테 말할 거야. 내가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그게 무슨, 누가 믿겠어? 오빠 말 아니면 내 말. 민재는 25이었습니다. 한때 자전거 뒷자리에 여동생을 태워주던 오빠였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미선은 변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10kg이 빠졌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졌습니다. 미선아, 요새 밥을 안 먹네.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학교 스트레스니? 3학년이면 취업 걱정도 되고.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역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식탁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선이 요새 이상해요. 밤에 남자 전화 받던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뭐? 어머니가 미선을 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친구 전화. 친구가 남자 목소리던데?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선아, 너 혹시... 어머니의 눈빛이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흔들렸습니다. 새 아들의 말과 딸의 말, 어머니는 아들들을 믿었습니다. 조심해라. 여자가 함부로 남자 만나면 안 돼. 그날 밤 미선은 베개를 적셨습니다. 7월이 지나고 8월이 왔습니다. 미선의 몸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생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아랫배 통증이 심했습니다. 가끔 이유 없이 열이 났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는 가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치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오빠도 참여했잖아. 미선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형들이 시켜서. 그게 변명이 돼?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도 그는 함께였습니다. 미선은 친구들을 피했습니다. 미선아, 이번 주 영화 볼래? 고등학교 친구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바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아무것도 아니야. 끊을게. 수지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미선이 요새 이상해졌어.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1986년 설날이 왔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거실에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미선이 대학생 됐다며? 장하다. 큰아버지가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은 절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많이 말랐네. 공부 열심히 하나? 네. 우리 미선이가 선생님 된대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박수쳤습니다. 미선은 계속 웃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아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호가 미선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설날인데. 그래서? 제발. 민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와 민재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죽고 싶다. 화장실에서 손목을 봤습니다. 면도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빠한테 말할까? 하지만 아버지를 상상했습니다. 심장이 약한 아버지, 새 아들을 키운 아버지,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누가 믿을까? 1980년대 작은 마을. 집안 수치를 밖에 알리다니. 친오빠들이 그랬다고? 말이 되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방 한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밤이 깊었습니다. 제천의 2월은 추웠습니다. 보일러가 낮게 돌아갔습니다. 미선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때 아랫배에 통증이 왔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통증이었습니다. 경련 같았습니다. 미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았습니다. 통증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학교 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학교, 이번 주만 더 있어. 가게에 아줌마가 그만뒀어. 일손이 필요해.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미선은 휴학계를 냈습니다. 한 학기만. 몸을 추스르고 다시 가자.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4월이 왔습니다. 살구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1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꽃이었습니다. 미선은 마당에 서서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베어버리고 싶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통증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미선은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속옷을 내렸습니다. 피가 보였습니다. 생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선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두 번째는 조금 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게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오빠들만 집에 있었습니다. 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1986년 4월 23일 저녁 7시 제천 성모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들것 위에 미선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혈압 80에 50,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수혈 준비, 빨리.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 박종수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작업복 바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딸의 피였습니다. 1시간 전 집 화장실에서 미선을 발견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바닥에 고인 핏물, 의식 없이 쓰러진 딸. 그 순간 아버지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아버지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이웃집 차를 얻어 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어머니 김순자가 반찬 가게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전화했습니다. 미선이가 병원에 실려갔다던데요. 집에는 새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응급실 처치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저 압입니다. 박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일단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수혈 이팩했고요. 그럼 괜찮은 겁니까? 의사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를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문이 닫혔습니다. 따님의 출혈 원인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자궁과 질 내부에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도 있고 최근 것도 있습니다. 무슨 이런 손상은 반복적인 외부 충격으로 생깁니다.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요.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성폭행입니다. 의사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따님은 최소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이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의료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저희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딸한테. 아버지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김순자였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지고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미선이는? 우리 딸은? 여보. 아버지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듣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미선은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침대였습니다. 어머니가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아버지는 낮에 왔다가 밤에 집으로 갔습니다. 딸아, 누가 그랬어? 말해봐. 아버지가 매일 물었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학교 사람이야? 동네 사람이야?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제발 아빠한테 말해줘. 그놈을 찾아야지. 미선의 입술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형사 2명이었습니다. 40대와 30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주변에 수상한 사람 없었습니까? 혹시 스토킹 같은 거라도? 학교에서 누가 따라온 적은? 형사들은 1시간을 있다가 나갔습니다. 아무 소득 없이. 이상합니다. 복도에서 젊은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말을 안 하면 수사가 불가능한데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번 5일째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옷을 가지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식당에서 저녁을 사왔습니다. 미선은 혼자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셋째 오빠, 25살. 미선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나가. 미선아, 잠깐만.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말하러 온 거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하려고. 미안? 미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야? 미안? 나는 형들이 시켜서 안 하면 나를 때린다고. 그래서 나도 무서웠어. 형들이. 나가. 미선이 눈을 감았습니다. 미선아, 제발. 나가라고.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민재야, 왜 여기? 그냥. 미선이 보러. 아버지가 아들을 빤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재의 눈빛,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너. 아버지의 본능이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퇴원 전날이었습니다. 의사가 아버지를 다시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성병 검사는 음성입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자궁 손상이 심합니다.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23이에요. 우리 딸이 겨우 23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의사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상 부위를 보면 단 한 번의 폭행이 아닙니다. 최소 수십 차례입니다. 수십 차례. 그것도 매우 가까운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버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자신이 집을 비운 날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어머니가 가게에 있는 시간들. 집에서.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집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미선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집에 가서 말할 거야. 아빠한테 다 말해줘. 응? 미선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말하면 안 되는 무언가를.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20분 거리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제천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미선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들어가자.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세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민수, 민재. 일주일 만에 보는 오빠들이었습니다.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선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봤습니다. 딸이 아들을 보는 눈빛. 공포였습니다. 미선아?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왜 그래? 왜 오빠들 보고 그런 표정을 지어? 미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 말해봐. 누가 그랬는지.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선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을 가리켰습니다. 오빠들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선아, 너 지금... 민호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움직였습니다. 55세 화물차 기사의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이 개새끼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말했습니다. 침묵이 깨졌습니다. 1986년 5월 제천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갔습니다. 박미선 씨, 다시 한번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40대 남자 수첩을 펼쳐 놓았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1985년 4월부터 오빠들이... 말이 끊어졌습니다. 형사가 기다렸습니다. 계속하세요. 큰오빠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요. 어머니가 가게에 가신 사이에. 박민호 씨가요? 네. 그리고 둘째, 셋째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수십 번, 아니, 100번도 넘을 겁니다. 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새 오빠가 따로따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 동생인데 어떻게... 그럼 병원 검사 결과는 뭡니까? 모르는 놈들이 한 거겠죠. 미선이가 학교에서... 증거 있습니까?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올 때까지. 민재는 울었습니다. 형들이 시켰어요. 안 하면 저를 때린다고. 저도 피해자예요. 그래서 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겁니까? 저는...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 걸렸습니다. 1986년 6월부터 8월까지 제천지방법원 203호 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은 매번 가득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 왔습니다. 박신의 딸 오늘도 나온대. 저 어린 게 법정에서 어떻게 말을 하려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인석에 섰을 때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85년 4월 15일쯤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뒤에서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피고석의 오빠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만 미선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집안이 망할까봐. 아버지가 쓰러질까봐. 아무도 안 믿을까봐. 가족을 생각해서 참았다는 말입니까? 네. 방청석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착한 애네.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의료 기록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손상은 명백합니다.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성폭행의 흔적입니다. 민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형들의 강압에 못 이겨 한두 번 참여했을 뿐입니다. 주범이 아닙니다. 민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형들이 무서웠습니다. 특히 큰형은 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성폭행한 겁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아니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8월 15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민호 징역 7년,
피고인 박민수, 징역 7년. 피고인 박민재, 징역 5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1980년대 기준으로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새 아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죄로.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지만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의 시선이었습니다. 박신의 딸, 오빠들한테 당했다며? 그 집 이제 어떻게 살려고? 반찬 가게도 망했다던데.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반찬 가게에 손님이 끊겼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우리 며느리가 그 집 반찬은 먹지 말래. 전화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지는 않았습니다. 9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밥 먹어야죠. 미선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집에 더 있었어야 했어. 가게는 나중 일이고. 엄마. 미선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벽을 쳤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밤마다 혼자 마당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집에 더 있었어야 했어. 돈이 뭐가 중요해. 딸을 지켰어야지. 미선이 마당에 나갔습니다. 아빠, 들어가세요. 추워요. 미선아. 아버지가 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못났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빠 잘못이야. 내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술병을 들었습니다. 미선이 빼앗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55세 남자가 마당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선. 우리 이사 가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사요? 여기선 못 살겠다. 너도 엄마도 나도.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로요? 속초. 거기 수협에 일자리가 있대. 내가 알아봤어. 속초. 바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제대로 말했습니다. 미선이 생각은? 미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살구나무가 보였습니다.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정말? 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하자. 한 달 안에 떠나자. 집을 정리했습니다. 가구는 대부분 버렸습니다. 옷가지만 챙겼습니다. 사진도 일부만 가져갔습니다. 오빠들 사진은 모두 버렸습니다. 액자도 앨범도. 어머니가 울면서 태웠습니다. 내가 이런 자식들을 키웠나? 엄마, 그만 우세요. 미선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안았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11월 1일 이사차가 왔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트럭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미선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선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살구나무가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안 올 거야. 미선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차는 제천을 벗어났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동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지나갔습니다. 터널을 지났습니다. 햇빛이 들어왔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3시간 후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미선은 처음 보는 바다였습니다. 넓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와, 미선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다. 아버지가 작은 빌라를 가리켰습니다. 2층 건물, 1층 왼쪽 집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자.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에서. 어머니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선도 도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릇도 제대로 없어서 냄비째 먹었습니다. 맛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미선도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 될 거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바다는 어두웠지만 등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미선은 그 불빛을 봤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계속 살 거야. 그날 밤 미선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습니다. 1987년 3월 서울 신촌역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미선은 가방을 내렸습니다. 25세 사범대학 편입생이었습니다. 여기가 서울, 처음 보는 대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아무도 미선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기숙사는 4인실이었습니다. 룸메이트 3명이 미선을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입생이세요? 네. 박미선이에요. 저는 이수진이에요. 잘 부탁해요. 수진은 밝았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실, 도서관, 식당. 미선은 조용히 다녔습니다. 친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껴 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오늘 영화 볼래?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안, 과제가. 항상 과제 핑계네. 수진은 섭섭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서관 3층 구석자리에서 미선은 공부했습니다. 교육심리학 책을 펼쳐놨습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쓴 남학생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미소가 부드러웠습니다. 네. 앉으세요. 고마워요. 저는 정우진이에요. 수학교육과 4학년. 박미선이요. 우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미적분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주 마주쳤습니다. 도서관 같은 자리에서 또 만나네요. 우진이 웃었습니다. 네. 미선은 짧게 답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공부하다 보니까 졸려서. 저는 싫으면 괜찮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우진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선 씨는 몇 학년이에요? 편입생이에요. 3학년. 어디서 편입했어요? 청주에서요. 아, 그래서 말투가 충청도 느낌이. 우진이 웃었습니다. 미선도 조금 웃었습니다. 수학교육과는 어때요? 어려워요. 근데 가르치는 게 좋아서 버티는 중이에요. 저도 그래요. 초등교육과인데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서.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학교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우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6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선 씨, 물어봐도 돼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요? 혹시 과거에 힘든 일 있었어요? 미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가끔 표정이 아파 보여서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알고 싶어서. 미선은 강물을 봤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말하면 우진 씨도 저를 다르게 볼 거예요. 어떻게요? 불쌍하게. 아니면 더럽게. 미선 씨. 우진이 미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약속할게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오빠들이 저한테 말이 막혔습니다. 천천히 해요. 1년 넘게 반복적으로. 우진은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해요. 다 들을게요. 미선은 처음으로 전부를 말했습니다. 1985년 4월부터 1986년 여름까지 병원, 재판, 이사, 모든 것을. 우진은 울었습니다. 미선 씨, 정말 이상하죠? 친오빠들한테. 이상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미선 씨가 아니라. 우진은 미선을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미선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제대로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걸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도 못할 거예요. 애도 못 낳을 수도 있대요. 그런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누가 이런 저를. 저요. 우진이 미선을 봤습니다. 저는 미선 씨 좋아해요. 과거가 어떻든 몸이 어떻든. 우진 씨, 천천히 가요. 급하지 않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1989년 3월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속초 작은 예식장. 하객은 20명 남짓. 아버지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행복해라. 네, 아빠. 좋은 사람 만났다. 아빠가 봐도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는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부탁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할게. 매일. 신혼집은 서울 은평구였습니다. 작은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첫날 밤 미선은 떨었습니다. 무서워요. 괜찮아요. 안 할 거예요. 그럼 그냥 안고 자요. 미선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우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1990년 12월 딸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미선은 울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됐어요? 그럼요. 훌륭한 엄마예요.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 우진이 물었습니다. 수지요.
정수지, 깨끗하고 맑은 물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병원에 왔습니다. 외손녀네 외손녀. 아버지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줄게. 우리 수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2년 아들 현우가 태어났습니다. 1995년 막내딸 예린이가 태어났습니다. 미선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 좋아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보다 더 따뜻해요. 미선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2010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선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박민재, 셋째 오빠였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나볼까 해요. 괜찮겠어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속초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민재는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휘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미선아, 오빠.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잘 살고 있어? 네. 결혼했어요. 애도 셋이요. 다행이다. 민재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알아요. 용서는 못 받겠지?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잘 사세요, 오빠.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고.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2025년 봄, 63세가 된 미선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방 채널이었습니다. 손녀 지우가 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응.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입니다. 올해 63세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4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요. 미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1985년 4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영상은 1시간이 넘었습니다. 마지막에 미선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예요. 저도 살아남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아이들을 낳았고 교사가 됐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가해자예요. 말하세요. 침묵은 가해자를 보호할 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생존자예요. 녹화를 멈췄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해요? 아니, 이제야 자유로운 것 같아.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회수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부모님께 말했어요. 40년 만에 처음 누군가에게 털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교사인데 울면서 봤어요. 우리 학생들 더 잘 살펴볼게요. 미선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미선은 손주들과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할머니, 꽃 예쁘다. 막내 손주가 웃었습니다. 그래, 예쁘지? 미선은 벚꽃을 올려다봤습니다. 40년 전 살구꽃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꽃이 질 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꽃은 지고 또 핍니다. 봄은 다시 옵니다. 미선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지고 또 피고
다시 피어났습니다. 할머니, 웃고 있어. 손주가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미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